자, 다음 봅시다. 자, 다음은 기린. 자, 여러분들 이제 보통 풍수지리에서 기린이라는 건 목이 긴 기린이 아니에요. 기린은 이걸 보고 기린이라고 그래요. 뿔이 하나 있죠? 뿔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기린이에요. 사자 모양이면서 괴수 모양인데 약간 해태 모양인데 뿔이 하나가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사원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이게 기린입니다. 기린. 기린. 자, 기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린. 자, 기린이라는 것은 뿔이 하나다. 그래서 기린은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물명은 이 기린이라는 것은 물명이 뭐냐면 왕자서라고 돼요. 즉 왕이 되는 상서로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기린이라고 얘기를 할 때 기린산이라고 할 때 보통 기린봉, 기린산 이렇게 기린자를 쓴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거의 다 신성한 곳이고 왕이 태어나는 성스러움이 있는 곳이에요. 기린이라는 동물 자체가 그래요. 자, 예기편에 뭐라고 나오냐? 예기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공황, 기린, 공황, 거북, 용 이것을 설명서는 세 가지 동물이라고 사령이라고 그래요. 사령으로 할 때 우리가 공황, 거북, 용, 그 다음에 기린을 같이 얘기를 해요. 기린이라는 것은 뿔이 하나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기린이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냐면은, 어, 하늘에 있는 상상적인 동물인데, 이 기린이라는 동물은 절대 살아있는 동물을 밟지를 않아요. 죽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곽박이 있죠? 곽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단은 각단과 비슷하며 뿔이 코에 있고 활을 만드는 데 적당하다라고 해서 이 기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뿔이 하나 있는 것은 기린이고 둘이 있는 것은 벽사이고 뿔이 없는 것은 천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녹단이죠. 이게 천록 뿔이 없죠. 이건 천록이에요. 각단은 뭐예요? 뿔이 둘이 있는 것. 둘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천록이고 각단은 이게 각단은 뿔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벽사는 없는 것. 둘이 있는 것은 벽사이다. 라고 해서 이 기린, 녹단, 각단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린이라는 동물을 갖다 왜 기린이라는 거냐? 여기에서 나오는데 기린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린의 형국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왜 대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이것이 있는 데가 그냥 전주에 가면 기린봉이 있어요. 전주에 진산이죠. 기린봉. 여기에서 이제 후백제 견훤이 도읍을 만들기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린봉자락에서 이 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저기 그 이성계가 오목대라고 그래가지고요. 조선 왕조를 건립할 때 내가 이 조정 그 종친들을 모아놓고 오목대에서 종친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유아도 해서 왕이 되겠다라는 내심을 보인 곳이 이 오목대라는 곳이에요. 이것도 기린봉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봉은 굉장히 성스러운 곳으로 전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린봉입니다. 이게 기린봉인데요. 모양 자체도 기린봉에 가보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바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린봉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기린봉을 치게 되거나 기린산을 치게 되면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기린이라는 동물을 가지고 물명을 진 것이 중국에서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린을 가지고 형세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린이 나오는 왜 기린을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물명 자체가 형국명 자체가 왕자서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신성스러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군이 나온다. 이런 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뭐 견훤의 궁터도 있고 나중에 또 뭐예요? 그 이성계가 여기서 자기가 그 이제 조선을 만들 꿈을 키웠던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봉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왕이 나올 수 있는 신성한 곳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기린서응형. 기린이 성스러움이 서려 있는 곳. 기린의 이게 여기가 기린이죠? 기린처럼 되려면 위에가 뾰족뾰족하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위에가 산이. 그다음에 토성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약간 평평하다는 얘기죠. 평평한 곳에 위에 뿌리 있는 쪽에 여기에 혈이 있다는 얘기죠. 기린이 상스러운 것 보는 형국. 이게 앞에 귀인이 있고 옥루 보전이 있으니까 이건 거의 뭐 왕이 나올 수 있는 곳이죠. 굉장히 좋은 곳이죠. 자, 기린을 뿌리 하장한다. 각근혈이라고 그래요. 뿌리 이렇게 있으면 뿌리 있으면 뿌리 밑에 여기에 혈이 있는 거죠. 뿌리에 하장한다 해서 각근혈. 자, 이 산도는 정상궁의 조이다. 정상궁이라는 사람 할아버지 묘인데 수춘이 나오고 와초단비. 자, 풀 속에 누워 있는 깨지 비석이라고. 와초단비 음각이 풀 속에 있는 아마 이게 이 가서 갔을 때 이 묘가 거의 허물어지고 비석도 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새겨진 걸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7세에 등과하고 시종일 지내고 삼공에 이르는 자손이 있었다라고 써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이 이 이때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장잠이에요. 자기가 찾아봤을 때는 완벽하게 보이지 못했다라고 토를 달아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삼공이 나왔고 실세에 과거에 등과했다. 실세에 과거에 등과했다는 글귀는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원영이가 얘기한 걸 봅시다. 자, 기린은 어진 짐승이다. 아까 얘기했죠? 절대 살아있는 짐승을 밟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뿔이 하나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어떤다? 성왕이 위에 있어 천하를 태평하게 다스리는 것을 본다. 즉 왕자서라는 물명을 가지고 있다. 그 혈은 뿌리에 있다. 각근혈이라고 그랬죠. 이마, 산근 등에서 있다. 자, 뿔은 찌르지 않으며 발은 살아있는 생물을 밟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다. 그러므로 혈 역시 그곳에서 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뿔이 찌르지 않으니까 뿔 밑에 각근혈이죠. 자, 그다음에 이러한 기린이라고 붙일 때 그 앞에 있는 사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귀인이 있어야 되고 난봉이 있어야 되고 공황이나 그다음에 난세가 있어야 되고 부룡 자 거북이나 용이 있어야 되고 옥으로 된 난간 그다음에 용난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저기 그 그거죠. 그다음에 금쇠, 자물쇠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앞에다가 기린이라고 붙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열은 토성 위에 화성이 나오고 산 정상이 이게 아마 이렇게 됐겠죠. 평평한데 여기에 뿔이 이렇게 나타났겠죠. 이렇게 화성체로 그죠? 나타났겠죠. 근데 기린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뿔이 하나 나온 거죠. 하나가 나타나고 평평한데 뒤에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평평했고 여기다가 혈을 쓴 거죠. 그죠?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올라간 거죠.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화성체 뾰족한 데다가 밑에 평평한 곳이 있어서 기린 형상이더라. 이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혈을 쓴 거죠. 자, 토성 위에 화성이 나오고 산정상이 평평하다. 각근혈이다. 그다음에 앞에는 보존이나 귀인이 한다. 그래서 아까 루라는 말을 했었죠. 옥란. 실질적으로 이제 옥루보존이라고 그러죠. 옥루보존도 있고 귀인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부기가 길게 나타나고 드러나지 부기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기린이 신성하게 바라보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기린서응형이라고 했는데, 자, 형상은 기린 왕이 되는 성스러움이 되는 기린서응형이다. 자, 혈은 어디에 있다? 각근혈. 여기에 화성체가 있고 밑에가 평평하고 밑에 여기에 혈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여기에. 그래서 혈은 머리가 평평한 머리.
머리가 곽근열이다. 그다음에 내기. 내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토성체, 혈에 있어서는 토성체가 돼서 혈을 만들었죠. 그러나 위에서 화성체도 있고 하니까 화생토. 그러니까 굉장히 녹이 있는 거죠. 화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은 토지요. 그러니까 녹봉을 먹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녹이 있다라고 했죠. 화는 녹이고 토는 재가 되니 부기가 나온다. 그다음에 조산에서 목성이 내려오니 편축자. 그다음에 조산에서 이게 목성체예요. 하나, 둘, 세 개가 되는데 옆으로 있는 이 들어갔죠. 이렇게. 목성체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 있었죠. 자, 목성체하고 그다음에 수성체하고 금성체, 화성체는 편출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금성체나 토성체는 정출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건 목성체이기 때문에 내릴 수 상관이 없죠. 그래서 목성체가 편출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걸 보고 보통 우리가 악이라고 그러죠. 악이. 앞에 있으면 악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악이 상하 모양의 목성체를 내려왔다. 그다음에 외기를 살펴보면은 기린이 응하는 것은 귀인, 아까 보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에 귀인이 있었고 보존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린이라고 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응하는 것은 귀인, 난봉, 구룡, 옥난, 금세니까 조산의 보존은 귀인이 응한다. 그러니까 귀가 나타나죠. 부기가 길게 이어지고 크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기하고 외기를 봤을 때는 거의 귀가 나타나고 큰 인물들이 나타난 거죠. 그랬으니까 그래 3공까지 올라간 거죠. 3공까지 그죠? 3공까지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하는 거 수. 자, 정상공의 조인데 이 사람은 뭐다? 3공에 이르렀고 실세에 과거에 등거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래서 기린 서응형. 그래서 기린의 형국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요. 전주에 오시면 기린봉을 한번 가보세요. 기린봉에 보면 기린이라고 써 있어요. 기린 토월이라고 써 있는데 기린 토월 즉 무슨 뜻일까요? 앞에 봉우리가 있어야 되죠. 큰 봉우리가 기린봉이 있고 그 앞에 큰 봉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기린이 뭘 토한 거예요? 달을 토해냈다는 얘기예요. 머금고 있다, 토하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린 토월령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성스러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린봉이 가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있었다, 상스러움이 있다라고 어, 기린봉에다가 써는 걸 보면은 이 사람들도 기린서 응용, 기린이라는 것이 어떠한 풍수적으로 어떠한 형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린봉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가 되겠네요.